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썸네일의 송미선은 하나투어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50대 여성인데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미선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거기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튼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와튼스쿨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손꼽는 교육기관입니다. 2024년에 하나투어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당시에 국내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송미선은 과감한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서 경영난에 빠져있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행 특수가 되살아나면서 환경이 개선된 면도 있긴 하지만 구조조정,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인과 접촉해서 여행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밥퍼 봉사, 조리기구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ESG 경영이라는 것이죠. ESG 경영,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경영. 아마 이것은 와튼스쿨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독일 학생 20명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여행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사람과 접촉하고 같이 활동하는 경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학생과 축구 경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현지인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송미선이 시도한 프로그램이 이런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관련 부처 장관들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투어 대표 송미선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했어요. 우선 하나투어는 여기서 외국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현지에 가서 그들을 한국에 오도록 하려 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아쉬운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잘 하지만 중국은 닫혀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송미선이 말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미선이 말한 내용은 관광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텔이나 항공, 교통, 관광산업에 필요한 영역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틀 안에서 관광산업의 여러 분야들이 서로 연계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등이 이렇게 한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문체부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표현 방식이 문체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미선은 규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이재명은 여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에 외국 기업은 규제가 강하지 않다. 규제가 있다 해도 집행이 강력히 되지 않는다. 그들이 오는 것은 좋으나 공정한 게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의가 있고 나서 하나투어 대표이사 송미선이 경질되었습니다. 임기는 아직 3년 남았어요. 송미선은 매출을 5배 이상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3월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송미선이 이재명에게 잘못 보여서 해임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송미선의 말을 경청했고 배석한 장관에게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도 즉석에서 했습니다. 송미선의 발언이 귀에 거슬렸다면 2월 25일 회의 직후에 처리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고됩니다. 송미선이 한 말, 중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중국의 한국 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로 들어갔고, 그것이 시진핑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 아마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이 서너 달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송미선이 7월에 해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미선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효과적으로 발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조직에서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송미선은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10분 이상 얘기를 하면 참석자들이 집중을 잘 못하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발언은 간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 결론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1분 정도는 결론을 얘기하고 다음에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근거를 2분 정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분 정도 요청사항을 말합니다. 발언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말해봤자 개선되지 않을 것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송미선이 말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우리 신문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송미선은 관광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겸손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송미선은 주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두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송미선의 말을 듣고 이재명은 그럼 무엇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송미선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에서 송미선이 발언 사례에서 발언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